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마지막 상장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죠. 아마도 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LS 머티 그리고 KNS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이 어떠한 따상상 종목과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종목의 흐름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흐름이 달리 이루어지면서 첫날 상장으로 3일 천하에 끝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정확한 해법을 일러드릴 거고요. 최종 가격 전략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초가라는 부분이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거고요. 그날의 시장과 어떠한 산업과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첫날에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할 거다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기꾼입니다.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 내용 좀 보면서 자 봅시다. 바이오 디젤 이 그냥 한번 이 IR 자료집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새롭게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바이오 디젤 시장은 일단 원유나 폐식용유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리사이클링이에요. 재활용입니다. 자,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차량용, 이거는 내연기관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2차 전지 배터리를 재활용하겠다라는 시장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동사의 어떤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플라스틱 재활용 이 부분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미국의 가장 핵심 어떤 정책이 뭡니까? 예, 친환경이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은 우리 사실 이제 바다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 몸속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발견된다. 이 정도로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라마다의 이제 향후에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도 제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사에 대한 부분의 성장성은 분명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디젤 시장 전망인데요. 사실 이 제가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20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IR 담당하고 있는 CF하고의 좀 친합니다. 그래서 이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좀 러프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 자료집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집 혹시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만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친환경 성도구, 개도구, 원료 생산국 이렇게 나뉜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2% 성장하는데 이 CF를 통해서 했을 때는 한 4% 정도 성장해야만 현재의 마진에서 1.5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은 절세가 돼요.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10%죠.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이게 또 장점이고 이 기업에는 예, 좋은 소식이죠. 자, 봅시다. 사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는 필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하는 거고요. 자료를 작성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대표이사 이분 한승욱 씨.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여기 이제 그 노벨 산업사라고 하는 데 있죠. 예. 이때 여기서 전무로 있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대표이사 부사장하고의 어떤 맞아요.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가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배터리 리사이클링. 납배터리 리사이클 경험.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내연기관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뭐랄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우리는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라는 그건데요. 이 부분에 아예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비공개 IR에서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재료라는 부분이 시장에 지금 당장 노출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세 가지를 알았죠. 플라스틱, 그리고 폐배터리, 바이오 디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날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이 그릴로스라고 하는 종목 신규 상장주죠. 물론 이제 19,000원에 시작하긴 했지만 이런 급락 패턴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봅시다. 이 역시나 따상장 가려고 하다가 급락이 나오죠. 자, 이런 패턴의 신규 상장주가 있고 에코프로머티처럼 공모가를 최대한 낮춰서 시작을 하면서 우상향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고 따상상의 주인공이죠. 네, KNS 3일 천하로 끝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따상상 주인공이죠. LS머티 두 번째 따상상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 백지에 데스 단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여기서 함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시초가에 대한 부분과 고가에 대한 부분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 이게 주가에 어떻게 녹여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시초가에 대한 부분요, 22일에 대한 시장의 이벤트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가정을 적어놨습니다. 가격을. 이유는 뭐냐면 뭐 따상상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제 이제 저녁이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50억까지 10억에서 50억까지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게 만일에 이 팩트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 DS 단석이 상장되는 그 22일 날 분명히 이 주가에는 악재로 반영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테마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양도세 회피 물량의 수급들이 수급 부담감을 그나마 첫날 이후에는 덜 느끼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쪽으로 이동됐던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존 상장돼 있는 업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거야. 12월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비어 있는 신규 상장주로 이동했다는 거. 자, 이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을 바꿔야겠죠. 자, 두 번째, 제롬 파월의 입이죠. 지금 금리 동결이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에 어떤 안도랠리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만일에 제롬 파월의 입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든가요? 아니면 하나의 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바이든이 추종하는 건 뭡니까? 친환경이죠. 트럼프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화석연료를 우리나라 계속 떼겠다. 이런 이 두 개의 정책이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순식간에 바뀌게 되면 분명히 이 동사에 대한 주가도 예, 프리미엄을 좀 빼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갑니다. 이거 뭐 나중에 남 모르겠다. 예. 그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신규 상장주도 하나의 이 묶어서요 블록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건 모르시죠? 그 블록이란 게 뭐냐면 신규 상장주가 마지막 12월 22일 날 이 DS 단속을 끝으로 해서 연말에 끝나잖아요. 이제 없죠. 그러면 모든 신규 상장주를 묶어서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빼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엠텍부터 시작해서 그릴로소스 시총에 대한 무게를 모두 따진 상태에서 기계가 사고 기계가 밀어버려요. 아, 자, 코로 때문에 몸이 좀 안 좋네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 3박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세 가지의 가정을 한번 짜봤어요. 다만 이 세 가지의 가정은 정확히 1%의 위아래 변동성 이 고가 저가를 빼고는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필드에서 그래도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진했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그리고 이 IPO 신규 상장주는 제가 1조 원까지 운용을 했었습니다. 결론 이 프로그램은 제가 15년 전에 만들었던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 연말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르는 이슈들,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가 왜 올랐냐, 이거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만 가격 전략대로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DS 단석 12월 22일 시초가 가격 상단과 하단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격 경쟁률이 높게 되면 사실 주식 수를 많이 받지 못하시죠. 자, 이 매끄럽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 경쟁률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주, 뭐 두 주 이렇게 해서 막 가족 계좌 이용해서 받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4인 이상만 모이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관 코드 하나 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증권회사를 방문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거 가지고 방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 요 부분요. 여러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D라고 보내주시죠. 예, D라고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은 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번에 그 LS 머티 상장됐을 때도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첫날 상장이었죠.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자금 가능성. 자 그리고 급락이 나온 날이었죠. LS 머티 시초가 매도 36,000원 6배의 법칙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료집 보내드리고 시장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큰 이벤트 나올 때는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뭐 LS 머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첫날에 2만 원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한가 갔죠. 자 이때도 역시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해라라고 했고 자 이날은 어떻습니까? 36,000원 라운드 피겨 6배의 법칙 오모가 6,000원 상단에서 러프하게 해서 일단 끊고 가자라고 말씀드리죠. 이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DS 단속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업종을 쫓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는 배터리 업종이에요. 2차 전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모르고 신규 상장주다라고 해서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 DS 단석은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오 디젤,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조해야 되는 부분은 뭐죠? 친환경이죠. 자, 이게 이벤트가 맞물려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2일 날 바이든의 정책이 나오는 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이 나왔을 때 이 동사에 대한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나왔던 겁니다. 그냥 어떤 책임의 소지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좋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시장 산업 업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가고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서는 싸게 사는 거고요. 이 종목처럼 의도적인 어떤 공모가 낮추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은 분명히 이 향유해야 되는 부분 맞죠. 경쟁률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부분 아무리 비싸게 프리미엄을 준다고 해도 갈 놈은 간다. 왜? 시장이 원하는 배터리. 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양극재와 그다음 울트라 캐퍼시티. 결국은 왜 이런 비교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자료집을 드리고 시나리오를 드리고 해도 이 이렇게 뭐랄까요? 심리가 주가에 반영돼요. 분명히 나는 하지 않아야지. 주식타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심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자분한테는 제가 다 전략 자료집을 보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또 실수하실까봐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링크 주소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사실 이 DS 단석 주인도 환영합니다.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는 일단 와서 소통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소통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보고 큰 판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봐라라고 했죠. 신규 상장주도 가격 룰이 있고 업종을 따라간다고 했죠. 어떤 업종은 오르고 어떤 업종은 빠지고. 자, 이날 첫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막상 이제 22일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면서 소가리를 하실 분들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세와나 금주 발표. 자, 7월 7시 57분. 왜 이렇게 꼬일까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니까요. 아마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뉴스보다는 2, 3분 정도, 빠르게는 2, 3분 정도 이렇게 빠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에 돌아가는 판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22일 날은 실시간 대응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호흡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원하는 거 없습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뭐 이 영상을 들으면서 얘는 왜 이렇게 이제 기업 분석에 치중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요.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기업 분석을 할 시기는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어떤 룰을 따르고요. 그리고 진짜인 애들은 어느 정도 맞아요.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진짜인 애들은 끌어올립니다. 시장에서 부각받게 되면. 근데 그 부각받는 게 작전이 아니고 뭐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어떠한 산업군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도하게 되면 그때 그 종목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첫날에 승부를 내서 따상상 가고 뭐 10배 가고 20배 간다. 이런 거는 이제까지 있어 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그 룰에 대해서 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저는 일정 부분의 경각심과 두 번째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에 대한 법칙도 하나, 둘, 셋, 그렇죠? 이 가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잖아요. 이 풀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뭐 박상철도 아니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링크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 말씀드렸던 대로 DS에 대한 부분이죠. 자, DS 산석 12월 10일 시초가 가격 상단과 하단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경쟁률이 높아도 주식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이번은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신규 상장주 또 공모 청약하실 거고 DS 산석 이번에 잘 거래하시면 이때는 아무리 기관 경쟁률이 뚜렷하고 청약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하나는 지분을 조금 일부 매각하는 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좀 풀어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원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너무 많이 보내시는데. 자, 한번 받은 분들은 보내지 마세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방에서 이야기하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